오늘 뉴욕 등 4개 주에서 대통령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대한민국 22대 총선을 위한 뉴욕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브롱스 주택을 무단 점거한 난민 8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세균성 뇌수막염 급증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커네리컷,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등 4개 주에서 대통령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통령 예비선거가 뉴욕주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대선 예비선거 민주당 투표용지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 작가 마리안 윌리엄슨 등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투표용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맥 라마스와미 등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대선 선거운동을 철회한 데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상태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는 91명의 대의원, 커네리컷주에서는 60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대선 예비선거에 대한 조기 투표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했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조기 투표에 55,87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순조롭게 막을 내린 가운데 뉴욕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5시 마감 결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등록 유권자 5,178명 가운데 2,798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54%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뉴욕 일원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37.9%, 2016년 35.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자 현황을 투표소별로 살펴보면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이 1,11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507명, 뉴저지 팰리세이즈박 투표소 901명, 뉴저지 테너플라이 27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총 92,923명이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롱스 한 주택 지하실에서 총기와 마약을 소지한 불법 거주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7일 브롱스 놀루드 구역 이스트 207번가에서 주택 무단 점거와 무기 소지, 마약 소지와 아동에게 해를 끼친 혐의로 8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무단으로 점거한 지하실에서 장전된 총 2정, 장전된 확장 탄창 3정, 탄약, 코케인이 섞인 케타민 봉지 1개를 발견했으며 7세 어린이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존첼 순찰 대장에 따르면 27일 오후 10시경 총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한 남성이 진입로에 서서 누군가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걸어오자 곧바로 헐 에비뉴의 건물 지하로 들어갔고 뒤따라간 경찰은 그곳에서 나머지 7명의 무단 검거 일당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으로 추정이 되며 용의자 중 일부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건물주는 무단 검거 일당과 모르는 사이라고 밝히며 이들을 법정으로 데려가 퇴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세균성 뇌수막염 사례가 뉴욕시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최근 뉴욕시에서 세균성 뇌수막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뇌수막염과 기타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감염인 침습성 뇌수막구균 질환은 지난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그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경보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143건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81건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2021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지난 3년간 연간 환자 수가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은 약 7%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5개 자치구에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1건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발열과 두통, 목의 빳빳함, 메스꺼움과 구토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감염에서는 폐혈증 또는 폐혈성 관절염과 같은 다른 질환의 증상도 나타났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며 무증상 잠복기가 길고 기침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CDC는 뇌수막구균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있다며 이를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앤디김 연방 하원 의원이 불공정 투표용지 소송을 제기, 승소 명령을 받았으나 각 카운티 정부가 앞다퉈 효력 정지와 항소를 제기해 반 앤디김 연대로 번지면서 투표용지 승소 명령이 되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투표용지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카운티 라인 시스템이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이라는 앤디김 하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투표용지 사용 금지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임시명령은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카운티 정부는 당장 오는 6월 예비선거부터 투표용지를 변경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자 법원 명령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명령 당일인 지난달 29일 제3연방항소법원에 1심법원 명령 긴급 중지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모리스 카운티 공화당 위원회 등도 이 명령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맘모스 카운티 역시 지난달 29일 개별적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감덴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가 임시명령 효력 정지를, 버겐 카운티 정부와 벌링턴 카운티 정부도 같은 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31일에 는 허드슨 카운티가 제3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중지 청원을 제기했고 어제는 공화당 일부 출마자들이 자신들도 이 소송의 당사자라며 임시 명령에 반대한다는 긴급 중지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공화당 의장협의회도 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송 개입을 선언했고 일부 유권자들도 이 명령이 비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와 각 정당 관계자, 출마자, 유권자들이 이 명령 긴급 중지를 요청하자 앤디김 후보 등 원고도 이 명령이 적법하며 피고 측 청원은 기각돼야 한다는 반박 의견을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카운티 라인 시스템 변경 명령은 원고 측인 앤디김의 큰 승리로 평가됐지만 오히려 19개 카운티 정부와 다른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양상으로 발전되면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시 앱 기반 음식 배달원들의 최저임금이 1일 또다시 인상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허브 등 앱 기반 음식 배달원의 최저임금을 9% 오른 시간당 $19 56센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앱 기반 음식 배달원들은 1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전 시간당 $5 39센트보다 약 4배 인상된 시급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인상 예정이었던 시간당 $18 96센트 최저임금에 3.15%의 인플레이션을 반영, 시간당 $19 56센트 최저임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8일 북미 지역에서 45년 만에 개기 일식이 예고됨에 따라서 뉴욕주는 무료 일식 안경을 배포하며 경이로운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8일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며 약 4분간 태양이 사라지는 개기일식이 북미 지역에 예고됐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후 2시경에 시작돼 4시 30분 내에 끝나며 뉴욕시에서 3시 25분경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의 버팔로와 로체스터 등은 개기일식의 경로에 속해 완전한 개기일식을 볼 수 있지만 뉴욕시 내에서는 약 89%, 롱아일랜드에서는 88%의 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 전역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하려는 수십만 명의 뉴요커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뉴욕 전역의 웰컴센터, 휴게소, 공립도서관 등에서 무료 개기일식 안경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모이니한 트레인홀, 롱아일랜드 웰컴센터, 허드슨밸리 캐스킬 웰컴센터에서 I love 뉴욕 일식 안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안경은 1인당 2개로 제한하며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매일 한정된 수량으로 배포합니다. 또한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퀸즈 공립도서관, 뉴욕 공립도서관에서도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안경을 배포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식 중에 특별한 눈 보호 장치 없이 태양을 직접 보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선글라스보다 1000배 더 어둡고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일식 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선거운동 전격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는 만우절을 맞아 뉴스 이슈를 만들기 위한 낚시성 가짜 메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며 자신이 보낸 비밀스러운 메모를 읽어보라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으나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캠프에서 보낸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목과 달리 이글 본문에서 자신이 정말 선거운동을 그만둘 줄 알았느냐며 즐거운 만우절을 보내라 등의 문구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6년 만우절에도 자신은 올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농담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가짜뉴스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언론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는 등 낚시성 가짜 메시지로 역시 트럼프라는 말과 함께 만우절 마케팅 대박을 터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사건 기소로 법원에 불려다니다 어제 2주 만에 유세를 재개, 오늘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경합주인 미시건주 등을 방문,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에서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공탁, 항소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1심 판결 집행 위기를 일시 모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주 법원에 1억 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 항소법원 항소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나이트 보험 그룹을 통해 1억 7,500만 달러 보증보험을 발급했다며 관련 보증서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트럼프 측이 이 회사에 어떤 담보를 제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납입으로 뉴욕주 항소법원 항소 제기에 성공함으로써 1심 판결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압류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 민사재판에서 자산 부풀리기 사기 혐의가 인정돼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1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1억 7,500만 달러로 공탁금을 줄여주는 대신 10일 이내, 즉 4월 4일까지 이를 완납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약 9천만 달러 상당의 패소 판결을 받아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지난 1일 플로리다주의 헌법을 분석한 결과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판결은 미국 남부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 태아 기형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지게 하는 판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희망적인 것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별도 판결을 통해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11월 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권 금지 판결로 이 법이 30일 내에 시행되지만 동시에 주 헌법에 낙태권 문제를 개정할지를 11월 선거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일단 법안 발효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8만 2천여 명이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가한 미국 17개의 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낙태권 보장 여부가 11월 선거에 회부됨으로써 오는 11월 대선에서의 낙태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드웨이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인 알라딘이 10주년을 맞이해서 3월 28일 목요일에 특별 축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큰 성공을 거두며 3,500회 이상 공연되고 약 6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특별 축하 공연에서는 감독 캐시 니콜로가 Friends Like Me에서 특별한 쇼와 깜짝 서프라이즈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에서는 특별한 특수 효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오스카상을 받은 곳 어호 뉴 월드를 부르며 115마일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13만 1000개 이상의 폭죽을 쏘아 올렸고 25만 장 이상의 의상을 교체하는 등 관객들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경험했습니다. 알라딘은 관객에게 신나는 모험, 고전 코미디, 시대를 초월한 로맨스의 흥미진진한 세계관을 보여주며 이 새로운 공연은 아카데미 어워드를 받은 사운드 트랙에 수록된 5곡의 예찬곡과 무대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곡들을 포함한 전곡을 선보였습니다. 알라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전통적인 민화를 바탕으로 신선하고 매혹적인 뮤지컬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유명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가 공정 노동 시간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억력 한계와 인지능력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에 이스터를 오이스터라고 발음, 공화당 측이 해피 오이스터냐라며 실수를 비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조지아주 아틀란타 소재 FBI 지부 사무실에 SUV 차량 한 대가 돌진,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업체 트루스 소셜이 지난해 5,820만 달러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어제 주가가 20% 이상 급락, 상장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아가 주차 기능과 관련한 결함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텔룰라이드 SUV 42만 7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11개 주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반발, 지난달 28일 연방법원에 이의 시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원료인 천연 가스업계의 황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3분입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